아침마다 건강 챙긴다고 먹는 그 단백질이 사실은 여러분의 심장과 뇌를 망가뜨리고 있다는 걸 알고 계십니까? 매일 챙겨 먹는 단백질 바, 슬라이스 치즈, 훈제 닭가슴살, 운동하는 사람도 나이든 어르신도 이건 건강하다고 믿고 먹습니다. 그런데 충격적인 사실 하나 알려드릴까요? 60세 이후 이들 중 일부는 심장병과 기억력 저하, 만성 염증을 조용히 키우는 위장된 건강식일 수 있습니다. 특히 몸의 회복력과 해독 기능이 떨어지는 60대 이후엔 어떤 단백질을 먹느냐가 삶의 질을 결정짓습니다. 겉보기엔 건강식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간과 신장을 과부하시키고 혈관을 막고 두뇌를 흐리게 하는 단백질 식품이 있다는 거. 혹시 여러분의 냉장고에도 식탁 위에도 이 음식이 올라와 있진 않나요? 이 영상에서는 60세 이후 절대 먹어선 안 되는 단백질 식품 3가지와 노화를 늦추고 뇌와 심장을 회복시키는 단백질 식품 3가지를 과학적 근거와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알려드립니다. 건강한 노년을 위한 핵심 정보 절대 놓치지 마세요. 그리고 영상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가 더 많은 어르신들의 건강을 지키는데 큰 힘이 됩니다. 끝까지 시청하시면 지금 먹고 있는 음식 중 무엇을 바꿔야 할지 분명히 알게 되실 거예요. 당신이 건강을 위해 먹고 있는 그 단백질이 사실은 뇌를 혼란스럽게 만들고 신장을 조용히 망가뜨리며 심장에 눈에 보이지 않는 부담을 주고 있다면 어떨까요? 말도 안 된다고 느껴지죠. 하지만 지금 이 순간 수많은 60세 이상 어르신들이 매일같이 건강식이라 믿고 먹는 단백질 식품들 때문에 피로에 시달리고 기억력이 흐려지고 병원 진료실 문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무서운 건 그게 겉보기에 너무 멀쩡하다는 점입니다. 저지방, 고단백, 헬시푸드, 뼈 건강, 저염 같은 단어들이 붙은 제품들이 오히려 몸을 망가뜨리는 주범이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단백질 바, 훈제 닭가슴살, 슬라이스 치즈, 단백질 쉐이크. 헬스장에선 필수품이고 병원에서도 권장되는 식품처럼 여겨지지만 이들 대부분엔 과도한 인산염, 트랜스지방, 합성감미료, 나트륨, 그리고 소화기관에 부담을 주는 농축 단백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성분들은 젊은 사람들에겐 해를 덜 줄 수 있습니다. 간이 해독하고 신장이 거르고 장이 버텨주니까요. 하지만 60세 이후 상황은 달라집니다. 간은 예전 같지 않고 신장은 지쳐 있으며 장은 예민해져 있습니다. 이때 잘못된 단백질이 들어오면 몸은 복구가 아니라 방어 모드에 들어갑니다. 그 결과는 느리지만 확실하게 다가오죠. 만성 피로, 근육 감소, 손발 저림, 복부 팽만, 기억력 저하, 수면 장애. 그리고 우리는 말합니다. 나이 들어서 그런가 봐요. 아닙니다. 나이가 아니라 먹는 게 문제일 수 있습니다. 특히 문제가 되는 건 이런 단백질 식품들이 너무 흔하고 너무 쉽게 믿음을 사고 있다는 점입니다. 마트에서, 편의점에서, 병원 식단표에서조차 우리는 이런 식품을 건강한 선택이라고 착각합니다. 하지만 실상은 식품 회사의 마케팅이 우리의 식습관을 지배하고 우리의 몸은 천천히 망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피곤한 줄 알았는데 간이 지친 것이고 기억력이 흐릿한 줄 알았는데 뇌가 영양 부족 상태인 겁니다. 무기력한 줄 알았는데 그 원인이 매일 아침 섭취하던 단백질 바일 수도 있다는 사실, 이제라도 의심해 봐야 하지 않을까요? 단백질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60세 이후에는 많이 먹는 것보다 잘 먹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무엇을 먹느냐가 그날의 활력을 좌우하고 그 해의 건강을 결정지으며 그 사람의 남은 인생을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아무렇지 않게 선택한 그 단백질이 삶의 질을 조용히 무너뜨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단백질은 한때 결핍의 상징이었습니다. 1950에서 60년대 한국 전쟁 이후 우리 사회는 영양실조와 단백질 부족에 시달렸습니다. 그래서 그 시절 사람들은 고기 한 점이 보약이라는 말을 진심으로 믿었죠. 실제로 단백질 섭취가 부족했던 시절 고기와 계란은
생존을 위한 필수 자원이었습니다. 하지만 시대가 바뀌고 고단백 식품은 결핍의 대상에서 과잉의 상징으로 변했습니다. 특히 1990년대 이후 다이어트와 헬스 열풍이 불면서 단백질은 곧 건강이라는 인식이 무비판적으로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문제는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됐습니다. 자연에서 온 단백질이 아니라 공장에서 가공된 단백질이 건강식이라는 이름으로 마트와 편의점에 대량 유통되기 시작한 거죠. 단백질 바, 단백질 파우더, 훈제 닭가슴살, 고단백 요거트. 이런 제품들이 시장에 등장하며 사람들은 더 이상 자연식품에서 단백질을 얻는 방법이 아닌 가공품으로 단백질을 빠르게 섭취하는 법을 선택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런 제품들 속에는 단백질 외에도 질산염, 인산염, 트랜스지방, 감미료, 방부제, 산화방지제 같은 화학적 부형제들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은 잘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어 훈제 닭가슴살은 겉보기엔 고단백 저지방처럼 보이지만 대부분 염지 처리된 제품으로 1팩의 나트륨이 1일 권장량의 70에서 80%를 넘는 경우도 있습니다. 치즈 역시 칼슘과 단백질이 풍부한 건강식처럼 여겨지지만 슬라이스 치즈의 상당수는 실제로 치즈가 아닌 가공 유사식품이며 포화지방과 염분 함량이 지나치게 높아 혈관과 심장에 부담을 줍니다. 더 심각한 건 이러한 제품들이 시니어 건강식, 어르신 영양 간식이라는 이름으로 마케팅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시장에서 건강을 팔지만 실상은 중장년층의 불안을 이용한 소비 유도인 셈이죠. 뿐만 아니라 미국과 유럽의 주요 연구들에서는 가공 단백질 섭취가 많은 사람들일수록 만성 신장 질환, 인지기능 저하, 심혈관 질환, 대장암 위험이 높아진다는 결과가 반복해서 보고되고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 역시 2015년 햄과 소시지 같은 가공육을 1급 발암물질로 공식 분류했으며 하루 50g의 가공육 섭취만으로도 대장암 위험이 18% 증가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단백질 식품들이 건강간식, 시니어 단백질 보충이라는 이름으로 매일 수백만 명의 식탁 위에 오르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왜 그럴까요? 건강은 개인의 책임이라고 하면서도 정작 잘못된 정보를 퍼뜨리는 구조는 바뀌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결국 누군가는 영양을 챙긴다고 믿으며 독을 들이마시고 있는 셈이죠. 지금 우리가 처한 현실은 단순히 개인의 실수가 아닙니다. 이건 수십 년간 쌓여온 의료식품 광고 산업의 왜곡된 결과입니다. 그리고 그 피해는 해독력 떨어진 60세 이후의 몸에 가장 먼저, 가장 깊게 찾아옵니다. 이제는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할 때입니다. 단백질이라는 이름 아래 묻혀있는 음식들 중 어떤 것은 생명을 살리고 어떤 것은 생명을 갉아먹습니다. 그 차이를 정확히 알고 식단에서 과감히 잘라내야 할 때입니다. 60세 이후 절대 먹어서는 안 되는 위험한 단백질 3가지. 1. 훈제 닭가슴살 저지방 고단백의 탈을 쓴 나트륨 폭탄. 많은 어르신들이 닭가슴살은 살 안 찌고 단백질만 풍부하니까 건강식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시중에 판매되는 훈제 닭가슴살 대부분은 염지 처리와 가공 보존 처리를 거친 제품입니다. 한 팩만 먹어도 1일 나트륨 권장량의 70% 이상 질산염, 인산염 같은 화학 첨가물이 다량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성분들은 60세 이후 혈압 조절이 어려운 신체에 부담을 주고 심장, 신장, 혈관 건강을 조용히 해치며 기억력 저하와 만성 염증 유발과도 연관되어 있습니다. 표지만 보면 고단백 건강식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매일 먹기엔 지나치게 가공된 산업용 단백질 제품입니다. 2. 슬라이스 치즈 칼슘보다 포화지방이 더 많은 위험식품. 치즈는 뼈 건강에 좋다는 말 틀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모든 치즈가 그런 건 아닙니다. 특히 시중에 흔한 슬라이스 치즈는 치즈처럼 생긴 치즈 유사 가공품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 제품엔 우유 대신 정제 식물성 기름, 전분, 인공향료, 색소가 들어갑니다.
포화지방 함량이 높고 나트륨이 지나치게 많으며 장기적으로 섭취할 경우 혈관을 경직시키고 혈압을 상승시킵니다. 특히 관상동맥 질환, 뇌졸중 이력이 있는 어르신들에겐 슬라이스 치즈는 칼슘이 아니라 위험의 상징이 될 수 있습니다. 3. 단백질바 운동선수용 간식이 어르신의 간을 공격한다. 단백질바는 젊은 층에겐 간편한 보충용 간식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60세 이후의 몸엔 얘기가 다릅니다. 소화가 잘 되지 않는 유청 단백질 농축물, 대두 단백질 추출물이 주재료이며 감미료, 파뮤, 유화제, 방부제 등 다양한 가공 첨가물이 섞여 있습니다. 겉보기에 작고 깔끔해 보이지만 간과 신장이 약해진 어르신들에겐 복합적인 독성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혈당을 급격히 올리고 떨어뜨리며 장내 유익균을 감소시키고 기억력과 수면 질까지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이건 에너지를 주는 간식이 아니라 기만적인 건강 포장 아래 숨어있는 가짜 단백질 제품입니다. 60세 이후 꼭 챙겨야 할 좋은 단백질 3가지. 1. 계란 완전한 자연 단백질. 계란은 자연이 만든 최고의 단백질 식품입니다. 소화가 잘 되고 흰자에는 고품질 단백질, 노른자에는 콜린, 비타민 D, A, B12가 풍부해 기억력 유지, 뇌 건강, 면역 기능 강화에 탁월합니다. 하루 한 개 삶거나 찐 계란은 노화를 늦추는 데 있어 가장 안전하고 효과적인 단백질 공급원이 될 수 있습니다. 2. 두부와 발효, 콩식품장과 뇌를 동시에 보호한다. 두부는 식물성 단백질 중 흡수율이 높고 이소플라본, 마그네슘, 칼슘도 함께 공급됩니다. 청국장, 된장, 나토처럼 발효된 콩 단백질은 장내 환경 개선, 면역력 증진, 염증 억제 효과까지 있습니다. 매일 한 끼 두부 반모, 일주일에 2~3번 청국장 한 그릇이면 뇌 건강과 혈관 건강에 큰 차이를 만듭니다. 3. 등푸른 생선 단백질 그 이상의 치유. 고등어, 정어리, 연어 같은 생선은 단백질과 함께 DHA, EPA, 오메가3가 풍부해 염증 완화, 기억력 유지, 심장질환 예방에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특히 노년기에는 육류보다 부드럽고 소화가 잘 되는 해양 단백질이 몸에 부담을 주지 않고 에너지를 회복시키는 데 효과적입니다. 생선은 약이자 음식입니다. 주 2~3회 작은 생선 한 토막이 약 대신 건강을 지켜줄 수 있습니다. 이제 단백질을 대할 때 묻는 질문이 바뀌어야 합니다. 얼마나 먹을까? 가 아니라 무엇을 먹을까? 로요. 그리고 그 선택이 남은 인생의 질을 좌우합니다. 지금까지 단백질에 대해 이렇게 배워왔죠. 많이 먹어야 한다. 근육을 지키려면 필수다. 단백질이 부족하면 노화가 빨라진다. 그 말 틀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뒤에 숨겨진 결정적인 사실 하나, 대부분 사람들은 모르고 지나갑니다. 그건 바로 단백질은 몸에 좋다는 말은 조건부라는 것. 어떤 단백질이냐, 어떤 몸 상태에서 섭취하느냐, 어떤 방식으로 가공되었느냐에 따라 똑같은 단백질이 치유의 음식이 될 수도 조용한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단백질바 하나, 젊은 사람에겐 간편한 에너지원일 수 있지만 60세 이후 간과 신장이 약해진 몸에겐 소화도 안 되고 해독도 안 되는 쓰레기일 수 있습니다. 슬라이스 치즈 한 장, 영양 간식처럼 느껴지지만 실제로는 혈관을 조용히 막아가는 포화지방 덩어리일 수 있습니다. 가장 큰 반전은 이겁니다. 우리는 건강을 위해 먹는 줄 알았지만 사실은 건강을 망치고 있었던 겁니다. 단백질이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무심코 고른 그 단백질의 정체, 그것이 지금 여러분의 기억력을 흐리게 하고 관절을 굳게 만들고 피로를 계속 남기는 원인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단백질은 많이 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잘 먹는 게 전부라는 사실. 너무 많은 단백질은 간에 부담을 주고 잉여 단백질은 지방으로 전환되며 신장은 끊임없이 이를 걸러내느라 손상됩니다. 게다가 우리가 흔히 믿는 영양제 하나로 부족한 걸 채울 수 있다는 생각도 60세 이후에는 통하지 않습니다.
몸은 이제 복잡한 조합을 요구합니다. 고단백 제품 하나보다 단백질과 비타민, 미네랄 소화력, 그리고 항염작용이 함께 작용하는 음식 본연의 형태, 자연 그대로의 단백질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어떤 질문을 던져야 할까요? 얼마나 먹을까? 해서 이걸 내 몸이 받아들일 수 있을까? 로 단백질이면 뭐든 괜찮겠지 해서 어떤 단백질이 내 나이에 맞는가? 로 이 질문을 던지는 순간 당신의 식단은 단순한 식단이 아니라 생명을 위한 전략이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남은 10년, 20년 여러분의 삶의 질을 결정지을지도 모릅니다. 60세 이후 인생은 또 다른 전환점을 맞이합니다. 몸은 예전 같지 않고 회복은 더디고 작은 실수가 큰 결과로 돌아오는 시기. 이제는 무엇을 먹느냐가 단순한 선택이 아니라 생존의 전략이 됩니다. 우리는 건강해지기 위해 단백질을 먹었지만 사실은 그 단백질이 우리를 조용히 병들게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너무 늦게 알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병이 오고 나서야 바꾸려 하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손상이 쌓인 후입니다. 이제는 달라져야 합니다. 잘못된 단백질을 멀리하고 내 몸이 진짜로 원하는 음식을 가까이 해야 할 때입니다. 단백질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건 내 몸이 흡수할 수 있는지, 내 나이에 맞는지, 그리고 자연 그대로의 음식인지입니다. 가공되고 포장되고 광고되는 단백질이 아니라 우리 몸에 조용히 힘이 되어주는 진짜 단백질을 선택해야 합니다. 기억하세요. 우리가 먹는 음식은 단순히 배를 채우는 게 아니라 우리의 세포를 만들고 사고를 유지하고 앞으로의 10년, 20년을 결정짓는 자원입니다. 그래서 지금 아주 작고 단순한 선택 하나가 여러분의 노년을 더 건강하고 자유롭게 만들 수도 있고 반대로 매일 병원과 약에 의존하는 삶으로 이끌 수도 있습니다. 지금부터 단백질을 고를 때 이렇게 물어보세요. 이게 내 몸을 살리는 음식인가? 아니면 조용히 망가뜨리는 음식인가? 그리고 오늘 배운 내용을 하나만이라도 실천해 보세요. 훈제 닭가슴살 대신 두부 한 목, 슬라이스 치즈 대신 삶은 계란 한 개, 단백질바 대신 고등어 한 토막. 이 작은 선택이 당신의 삶을 지켜줄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께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한번, 그리고 구독 버튼 꼭 눌러주세요. 당신의 그 한 번의 클릭이 더 많은 어르신들에게 올바른 건강 정보를 전달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분이 절대 먹지 않기로 다짐한 단백질이 있다면 댓글에 적어주세요. 혹은 꼭 챙겨 먹고 싶은 단백질 식품이 있다면 그것도 공유해주세요. 당신의 경험이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생명의 조언이 될 수 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 여전히 당신의 삶은 스스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바로 오늘 식탁 위에서 시작됩니다.